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로운 투자자문의 진영주 자문역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섹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반도체들이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정말 쉽게 최대한 풀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반도체를 잘 아시는 분들보다는 반도체 어렵다, 뉴스에 맨날 나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 삼성전자 말고는 아는 종목이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나 어려운 용어보다는 흐름과 구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반도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왜 요즘 시장이 반도체 얘기를 계속하는지 이 정도는 분명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일단 가장 큰 그림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를 한 단어로 정리하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AI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예전에는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금리였고 그 다음이 인플레이션, 환율, 이런 거시 지표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여기에 AI라는 거대한 변수가 하나 더 얹혀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보셔도 그렇고 중국이나 유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AI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 이건 단순한 유행이나 테마가 아니라 패권 경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AI가 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데이터 이런 걸 떠올리시는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드웨어, 그리고 그 하드웨어의 핵심이 반도체입니다. AI는 말로만 돌아가는 산업이 아니죠. 전기를 먹고 서버가 필요하고 그 서버 안에는 반드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예전처럼 평범한 반도체가 아니라 계산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동시에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급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I가 성장할수록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산업이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반도체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전자제품의 뇌이자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을 보고 사진을 찍고 결제를 하는 모든 순간 뒤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말 그대로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보셔도 됩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도 이제는 단순한 가전이 아니라 반도체가 들어간 전자기기입니다. 즉, 반도체는 우리 일상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런데 AI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불러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반도체로는 한계가 생기고 고성능 반도체, 고급 메모리, 그리고 새로운 구조의 반도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나 PC가 안 팔리면 반도체 시장 전체가 같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가 예전 같지 않아도 AI 서버, 데이터 센터,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이런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반도체 산업이 예전처럼 한 번 꺾이면 바닥까지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라 바닥이 점점 높아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방송의 핵심 키워드 바로 HBM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HBM은 쉽게 말하면 AI용 고급 메모리입니다. 기존 메모리는 평면적으로 옆에 놓고 쓰는 구조였다면 HBM은 메모리를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AI는 불러오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데이터를 늦게 불러오면 전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메모리를 가까이 붙이고 위로 쌓는 구조가 나온 겁니다. 문제는 이 HBM이 굉장히 만들기 어렵다는 점이죠. 메모리를 많이 쌓을수록 정밀도가 중요해지고 발열 관리도 어려워지고 불량 관리도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불량 하나만 나도 전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HBM이 늘어날수록 단순히 메모리 회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같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부장을 아주 쉽게 설명해보면 이렇습니다. 반도체를 빵이라고 치면 반도체 회사는 빵집이고 소부장 회사들은 밀가루, 오븐, 반죽기, 포장지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빵을 많이 만들수록 빵집만 바쁜 게 아니라 그 주변 회사들도 같이 바빠지는 구조입니다. HBM은
일반 빵이 아니라 고급 케이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기도 어렵고 재료도 까다롭고 장비도 훨씬 더 정밀해야 합니다. 그래서 HBM이 늘어나면 소부장 중에서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만 수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HBM 소부장 중에서도 꼭 알고 가셔야 할 대장주 두 종목만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HBM 같은 고급 메모리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패키징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HBM은 메모리를 여러 장 쌓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또 얼마나 안정적으로 쌓느냐가 성능을 좌우하죠. 이 공정에서 쓰이는 장비가 바로 한미반도체의 핵심 장비입니다. 그래서 AI 서버가 늘어나고 HBM 생산이 늘어날수록 메모리 회사보다 오히려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 회사 실적이 먼저 반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는 만들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HBM처럼 비싸고 중요한 반도체일수록 검사 공정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여러 장을 쌓아 올린 구조인 만큼 안에 문제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AI용 메모리 비중이 높아질수록 검사 장비 수요도 자연스럽게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비나 검사 쪽은 한 번 거래가 시작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장비를 계속 쓰는 게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소부장 기업들은 고객사와의 관계가 쌓일수록 실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은 여전히 사이클 산업입니다. 아무리 AI, HBM이 좋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고 고객사 투자 타이밍에 따라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좋은 산업이냐 이게 아니라 지금 사이클에 어디쯤에 와 있느냐입니다. 이걸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흐름을 같이 점검하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전체 흐름부터 시작해서 왜 AI 시대에 반도체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HBM이 핵심 키워드가 됐는지, 또 그 HBM 안에서 왜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주목을 받는지를 최대한 쉽게 풀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보셔야 할 HBM 소부장 대장주 두 종목, 한미반도체와 테크윙을 짚어봤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찾아올 때는 HBM 소재 쪽에서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 두 개를 가지고 HBM이 실제로 어떤 재료들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구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더 깊이, 더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반도체 투자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로운 투자자문의 진영주 자문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